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IPO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마이애미 인터내셔널 홀딩스, 줄여서 MIAX라고 하죠. 이 회사의 기업 공개, IPO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MIAX.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여기가 자체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자산군 또 여러 지역에서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술 중심의 금융시장 운용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 과정이 벌써부터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뭐냐면 IPO 가격이 주당 23달러로 최종 결정됐다는 소식인데요. 아, 네. 그게 원래 시장에서 예상했던 가격 범위가 있었잖아요. 19달러에서 21달러 사이. 그런데 그 상단을 무려 2달러나 웃도는 가격으로 결정이 된 거죠. 23달러. 그렇죠. 이게 그냥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 이걸 넘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정말 엄청났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시작 분위기는 굉장히 뜨겁다고 봐야겠네요. 자, 그럼 이 긍정적인 신호들부터 한번 자세히 짚어볼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IPO 가격이 예상 범위를 초과했다는 사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저희가 보기엔 상당한 초과 청약이 있었다는 걸 시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 이 주식 사고 싶다 하고 신청한 물량이 실제로 배정될 수 있는 물량보다 훨씬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증거죠. 이런 분위기라면 보통 상장 첫날 주가 흐름에 대한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마련이고요. 물론이죠. 첫날 따상 뭐 이런 걸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랄까요? 하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IPO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부분이 바로 주관사 라인업이에요. JP 모건, 그리고 모건 스탠리.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최상의 투자은행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탑티어 IB들이 주관사로 참여했다는 거, 이게 그냥 이름값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 IPO는 검증된 곳들이 주관하는구나 하는 어떤 신뢰감,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딜의 퀄리티나 뭐 회사의 잠재력에 대해서 이들 주관사 역시 높게 평가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신뢰는 단순히 IPO 과정뿐만 아니라 상장 이후에 주식이 거래될 때도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봐요. 뭐랄까, 시작의 불안감을 좀 잠재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기관 투자자가 있죠. 바로 웰링턴 매니지먼트인데요. 이 아주 저명한 자산운용사가 이번 IPO에서 최대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만큼의 주식을 매입할 의사를 밝혔다는 거예요. 아, 웰링턴 매니지먼트요? 네,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곳이죠. 이런 대형 기관이 그것도 사겠다고 미리 의사를 표명했다는 건 정말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야 해요. 이건 그냥 단순 투자가 아니라 이 MIX라는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 성장 스토리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일종의 앵커 투자자 역할로서 다른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저런 큰 것도 들어오네? 하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분명 그렇죠. MIX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한 우군을 확보한 셈이 되겠네요. 자,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 말고 회사 내부의 체력, 즉 재무 성과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것도 꽤나 인상적이에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24년 연간 매출이 그 전년도 대비해서 9.5% 증가했어요. 나쁘지 않은 성장세죠. 9.5%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실적인데요. 이때 매출 증가율이 무려 21.4%로 확 뛰어올랐어요.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와, 21.4%요? 그건 정말 눈에 띄는 성장이네요. 작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크고 있다는 거니까요. 뭔가 특별한 모멘텀이 있었던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익성 개선인데요. 2025년 상반기에 드디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어요. 아, 흑자 전환.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리고 조정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전년 동기 대비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4배요. 엄청난데요? 조정순이익이면 뭐 특별 항목들을 제외한 실질적인 이익 증가세가 그만큼 가팔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출 성장과 함께 수익성까지 극적으로 개선되는 아주 이상적인 턴어라운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건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확실히 그런 재무적인 개선세는 무시할 수 없겠네요. 성장 가속화에 흑자 전환, 이익 급증까지 긍정적인 부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사업 모델 자체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한 가지 자산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거든요. 옵션 거래소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주식 그리고 선물까지 취급하고 있고요. 지역적으로도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버뮤다나 친월제도 같은 해외에도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사업 포트폴리오가 꽤 넓군요. 특정 자산이나 지역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좀 분산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거래소 운영이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자체 개발한 고성능 거래 기술이라는 점. 이것도 상당한 경쟁 우위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자체 기술력,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처리 속도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네, 정확합니다. 보통 거래소 기술은 속도, 처리 용량, 안정성, 그리고 비용 효율성이 핵심인데 M&EX는 이런 부분에서 자체 기술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거죠. 특히 옵션 같은 파생 상품 거래는 아주 미세한 시간 차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성능 기술이 필수적이거든요. 하긴 그렇죠. 거래소 비즈니스에서 기술력은 정말 핵심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약간 다른 관점인데 미국 증시에 상장된 거래소 기업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도 있어요. 뭐 CV나 나스닥, IC 정도가 대표적인데 MIX가 상장되면 이 희소성 자체도 투자 매력을 좀 더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점도 있겠네요. 투자자들이 거래소 섹터에 투자하고 싶을 때 선택지가 제한적인데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포인트 하나 더 짚어보자면 이번 IPO로 조달하는 자금의 활용 계획인데요. 회사 발표에 따르면 이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기존에 있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해요. 빚을 갚는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굉장히 신중하고 재무 건전성을 우선시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부채를 줄이면 이자 비용 부담도 덜고 재무 구조가 탄탄해지니까 장기적인 안정성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레버리지를 줄여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지만 또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물론이죠.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IPO 초기에는 주가 변동성이 아주 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뭐 거의 모든 IPO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특히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경우에는 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상장 직후에는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급등락할 수 있으니까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랄까, 묻지마 투자는 정말 경계해야 하고요. 충분한 분석 없이 분위기에 휩쓸리면 손실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어떤 내재적인 위험 요인들이 있을까요? MIX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위험인데요. 바로 수익이 거래량 변동에 아주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사업을 다각화했어도 전체 시장 상황이 악화돼서 거래 자체가 줄어들면 그럼 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죠. 거래소는 결국 시장 참가자들이 활발하게 거래를 해야 돈을 버는 구조니까요. 거시 경제 상황이나 뭐 시장의 투자 심리 같은 외부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금리가 급등한다거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다거나 하면 투자자들이 거래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럼 MIX 실적에 바로 타격이 올 수 있는 거죠. 또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거래소 운영 방식이나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수익성에 불용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쟁 심화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나스닥이나 CBOE 같은 기존 강자들도 계속 혁신을 할 거고 또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이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요. 정확합니다. 경쟁사들이 더 낮은 수수료를 대시하거나 더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면 MIX의 시장 점유율이나 수익성이 압박을 받을 수 있죠. 이 경쟁 환경은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이에요. 특히 그 자회사 중에 선물 위탁 중개를 하는 도먼 트레이딩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쪽 실적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요? 네, 도먼 트레이딩은 선물 거래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 FCM, Futures Commission Merchant를 하는데요. 이 선물 시장이라는 게 원래 변동성이 주식 시장보다 더 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거래량이 폭증해서 실적이 확 좋아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아주 위축되거나
특정 상품에 대한 규제가 생기면 실적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도 있는 좀 더 민감한 사업 구조라고 할 수 있죠. MIX 전체 실적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거래량 자체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이 거래되느냐, 즉 거래 믹스의 변화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요? 이건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MIX가 돈을 많이 버는 상품, 그러니까 수수료율이 높은 옵션 거래 비중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주식 거래 비중이 늘어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전체 거래량은 그대로거나 심지어 늘어나더라도 회사 전체의 평균 수수료율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거래의 양뿐만 아니라 질, 즉 수익성이 높은 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들의 선호도 변화에 따라서 이런 거래 믹스가 회사의 불리한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잠재적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약간 기술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정관에 따른 소유권 및 의결권 제한 같은 조항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거래소라는 산업의 특성상 시장 안정성이나 공공성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적인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네, 특정 주체가 거래소를 너무 많이 소유해서 시장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들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제한들이 어떤 특정 투자자들, 예를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아니면 아주 대규모 지분을 확보하려는 투자자들한테는 좀 제약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는 이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흥미롭게 본 지점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예요. 저희가 레딧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 이번 MIAX IPO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막 열광적으로 토론하거나 밈 주식처럼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는 그런 분위기는 아직 크게 감지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보통 IPO 앞두고 좀 화제가 될 법도 한데 의외네요. 네, 물론 기관 수요가 워낙 강해서 그게 부각되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상장 초기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주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될 수 있죠? 기관들이 사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기관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그걸 받쳐주지 못할 경우에 주가 상승 동력이 생각보다 빨리 약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관 중심의 수급은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고요. 개인 투자자 기반이 좀 약하다면 기관들의 움직임에 주가가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군요.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격 문제를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IPO 가격이 23달러로 결정됐다고 했잖아요. 네, 예상 범위 상단을 넘어서 결정된 가격이죠. 네. 그런데 일부 분석에서는 IPO 이전 단계에서 추정된 미엑스의 내재 가치가 대략 주당 20달러 수준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20달러요? 그럼 23달러는 이미 그 추정치보다 한 15% 정도 높은 가격에서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IPO 가격이라는 게 원래 미래 성장 기대감이나 시장 분위기 같은 게 다 반영되는 거지만 이미 시적전부터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만큼 기관들이 높은 가격에도 기꺼이 사겠다고 할 만큼 매력적으로 봤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맞아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미 가격의 기대감이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여력, 즉 업사이드 포텐셜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먹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시작 가격 자체가 이미 좀 높다는 인식, 이것도 분명 고려해야 할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긍정적인 요인과 신중해야 할 요인들이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IPO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MIAX IPO에 대해서 다각도로 깊이 있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긍정적인 측면을 다시 정리해보면 우선 기관 투자자들의 강력한 수요가 확인됐다는 점, IPO 가격이 예상 범위를 넘어섰고 웰링턴 매니지먼트 같은 대형 기관의 투자 의향도 있었죠. 네. 그리고 JP 모건 스탠리 같은 최고 수준의 주관사들이 참여해서 신뢰도를 높았다는 점도 있고요. 회사 내부적으로는 최근 재무 성과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 매출 성장세가 가팔라지고 있고 수익성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죠.
사업 모델 자체도 옵션, 주식, 선물 등 다각화되어 있고 지역적으로도 확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체 개발한 기술력과 상장된 거래소라는 희소성도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PO 자금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려는 계획. 이것도 장기적인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희가 짚어본 것처럼 주의해야 할 점들도 만만치 않죠. 우선 상장 초기에 높은 변동성 가능성, 이건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그렇죠. 단기 대응은 신중해야겠죠. 그리고 거래량 변동에 따른 실적 위험, 시장 상황, 규제, 경쟁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 특히 노먼 트레이딩의 민감성도 고려해야 하고요. 거래 믹스 변화 위험도 있었죠. 수익성 낮은 상품 비중이 커질 가능성. 네, 그리고 소유권 및 의결권 제한이 특정 투자자에게는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 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는 점도 향후 주가 흐름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PO 가격 $23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반영된 수준일 수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까지. 네, 이런 위험 요인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MIX IPO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드린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항상 강조드리듯이 투자의 최종 판단과 그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이 콘텐츠는 저희의 분석과 더불어 AI가 생성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장 상황이나 기업의 세부 정보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